자, 오늘부터 갑자기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 많이 당황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 시간부터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는 이재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이 하나인 세법을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오늘 나가서 프린트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자세한 내용 아마 원전부터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이번 5월달하고 6월달 핵심 강의를 가겠습니다. 핵심 요약집으로. 그래서 기본서는 기본서를 보시고요. 일단 뭐 5월달, 6월달은 핵심 요약 강의로 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이렇게 좀 바뀌어갖고 여러분이 조금 혼돈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앞에 교수님의 또 장점과 또 저의 어떤 뭐 장점을 이렇게 섞으면 또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요 순서는요, 여러분 교재 기본서 순서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면 기본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약집 보시고. 자, 일단 가죠.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세법에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조세총론이죠, 여러분. 조세총론. 자, 요 조세총론 하나에서 여러분 두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문제 정도. 그래서 뭐 요거는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매년마다 바뀌는데, 보통 조세총론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두 문제 정도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조세총론은 문제 난이도가요,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객관식의 특성상 절대 만점을 주지 않겠다 해서 여러분 출제에 틀리게 못 맞추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은 이렇게 평이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요 조세총론 두 문제가 나왔는데 다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나왔어요. 어려운 부분. 그래서 올해는 요쪽에서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세총론 난이도 편차가 크다. 그래서 출제니 의도적으로 못 맞추게 하려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평이하게 나올 때가 있는데, 일단은 의도적으로 못 맞추게 하려는 문제가 나오는 거, 근데 여러분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까지 완벽하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 민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법만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부분은 버리고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꼭 좀 맞추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 프린트 보시면 1페이지 제1 조세의의가 있죠. 자, X표시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래서 조세는 여러분 뭐죠? 세금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상적인 용어인 세금은 우리는 학문상, 강학상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조세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조세의 분류 갑시다. 별표 하나. 여기가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전통적인 출제 부분. 그래서 별표 하나 정도 표시하면 되는데, 일단은 조세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때 그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가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뭐와 국세와 뭐로 구분하죠, 여러분? 지방세로 구분한다. 다 아시죠? 자, 근데 여러분 특징, 국세는요 오늘 현재 14가지가 있지만 모든 국세는 국세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정부가 과세권자다. 정부가. 그리고 정부 조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세무서가 나오는 거죠. 세무서. 그럼 여러분 오다 가다 뭐가 보이면 세무서가 보이면, 세무서는 어떤 기관이야? 아, 국세를 부가 징수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결론 낼게요. 국세는 국세의 종류와 관계이시 없이 모든 국세는 누가 나온다? 과세권자로서 여러분 정부가 나온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지방세죠. 자,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이게 과세권자가 다르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요. 국세는 국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다 정부가 나오는데,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 다르죠. 특히 이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여러분 뭐 배우셨을 거라 믿습니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뭐가 있고 여러분? 도가 있고, 그 도 밑에 하부지방자치단체에서 뭐가 있죠, 여러분? 시 또는 군이 있죠. 우리 여기 예를 들면 경기도 하면 경기도가 뭐가 되는 거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고, 그 밑에 우리 뭐가 나오죠, 여러분? 남양주시. 그러면 남양주시는 뭐가 되는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되죠. 물론 이럴 수도 있죠. 강원도 평창군. 그러면 강원도는 뭐가 되는 거고? 광역. 그 다음에 군은 기초.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와 동급으로서 수직적 이원화 외에 수평적으로도 이원화가 됐고, 서울은 뭐가 되죠, 여러분? 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수. 제가 어디 갔다 왔을까요, 지금?
광역시가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광역시가 있죠. 그러면 도와 동급으로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하부지방자치단체에서 뭐가 있죠, 여러분? 구가 있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지방세를 공부할 때 이 지방자치단체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 게 왜 좋냐면, 이렇게 지방세는 도지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고,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도지사 또는 서울은 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대표인 지방세라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죠, 여러분? 취득세 꼭 기억해 두셔야죠. 취득세는 누가 부과한다고요? 도지사, 서울은 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이라는 얘기죠. 반면에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죠. 바로 뭐죠, 여러분? 재산세죠. 재산세. 저는요, 세금에서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좀 기분 좋은 세금인데, 재산세.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아우, 예전에 여기 어떤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이번에 이 재산세 많이 나서 짜증났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분 지금 짜증난 거 얘기하는 거야? 재산이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야? 재산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는 글자대로 재산을 보유할 때 내는 지방세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셨죠. 자, 이게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이제 약간 변형된 구조가 있죠. 도지사나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죠. 도지사 또는 구청장. 이게 바로 뭐가 있죠, 여러분? 등록면허세죠.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그러면 여러분, 등록면허세 특징이 뭐냐면, 얘는 광역과 기초가 짬뽕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야. 자, 보세요. 광역이면 광역, 기초면 기초인데, 뭐는? 등록면허세는 광역일 때와 기초가 짬뽕됐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 남양주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누가 되는 거죠? 경기도 도지사. 근데 서울특별시 강남구다. 그러면 이때는 누가 되는가? 등록면허세는 구청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변형된 구조죠. 그래서 답이 얘가 최근에 시험에 나왔을 때 얘를 답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변형된 구조죠. 그러면 요거와 반대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특강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죠. 요게 바로 뭐가 있냐? 지방소득세죠. 지방소득세. 그럼 지방소득세는 경기도 남양주시다. 그럼 과세권자 누가 된다는 얘기야? 남양주 시장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때 누가 된다는 얘기야? 서울특별시장이 과세권자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요걸 꼭 좀 기억해 두시죠. 별표 하나. 그래서 지방세는 여러분 이렇게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거 요거 정도 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기억하는 게 뭐가 있냐면 지역자원시설세.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거죠?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중에 하나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죠. 자, 앞으로 이제 저랑 같이 패턴을 맞춰가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적세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지방교육세가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여러분 여기 나왔기 때문에 또 출제될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제가 좀 여러분 여기서 강조 싶은 건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르다. 자, 우리가 세 가지 공부하죠, 지방세에서.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뭐죠? 재산세. 요 세 가지 공부하셨죠? 했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했죠? 예. 안 해서 큰일 나는 거야. 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정리합시다. 취득세는 누가 부과한다고요? 도지사 또는 특광시장이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누가 부과한다고요?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한다.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고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한다.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근데 국세는 국세 종류와 관계시 없이 모두 누가 된다 여러분? 정부. 그리고 정부 조직으로 나오는 게 뭐다 여러분? 세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됐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양가리 이번 조세 수입 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 보통세, 목적세.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체킹합시다. 목적세 체킹 하나, 별표 하나.
예전에는 참 많이 나와서 시험에, 근데 최근에는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보통세와 목적세, 그 목적세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인데, 자 우리 국세조세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 교육세 할 때 교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할 때 교자 동그라미, 농어촌 특별세 할 때 농자 동그라미. 그러면 앞글자 따서 여러분 이걸 교교농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도 목적세가 두 가지가 있네 여러분. 지역 자본시세 할 때 지자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할 때 지자 동그라미 하나. 그러면 앞글자 따면 우리 목적세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5가지. 앞글자 따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교교농지지. 어떻게 된다고요? 교교농지지. 요거를 이제 약간 리듬을 타주면 되는가? 이제 외우실 때 딱딱하게 교교농지지 하면 금방 까먹어. 요거 이제 약간 리듬 타는 거죠. 교교농지지요. 여보세요? 예, 힙합매 뭐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하나 바로 고등 래퍼인데 죄송합니다. 이 공무원방 가서 얘기할 걸 여기 와서 얘기했네. 그래서 예, 우리 목적세 어떻게 된다고요? 교교농 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방식을 갖고 계시면 돼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양가를 3번에서 우리 중요한 게 바로 독립세 부가세 중에서 여러분 별표 하나 부가세 별표 표시하죠. 자 부가세는 성격이 무슨 가세죠 여러분? 이중과세 성격 되겠죠.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 납세무자는 요 취득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뭘 내야 되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와 뭐를 한 번 더 내야 되죠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야 되죠. 지방교육세 한 번 더 했죠. 이때 다시 한번 부동산 취득해서 그럼 뭘 내야 된다고요? 취득세. 그러면 이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요 취득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뭘 내야 된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한 번 더 내는 거죠. 요때 한 번 더 내는 걸 뭘 한다고 여러분? 부가세.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는 무슨 가세 여러분? 이중가세죠 사실상. 부동산 취득해서 나 뭘 했는데 취득세 냈는데 그 취득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부가세는 항상 무슨 가세 성격을 띈다고요? 이중가세 성격을 띠고 있는가? 이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내고 싶어서 내는가? 강제적으로 내게 하는가? 강제적. 세금은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네, 법에서 강제적으로 내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취득한 부동산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뭐가 부과되죠? 등록면허세 부과되죠. 그러면 이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역시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에서 20%를 뭐를 한 번 더 내야 되면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되죠. 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거에서 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액에서 20% 한 번 더 뭐를 내야 되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한 번 더 내셔야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아마 등록면허세 했을 때 배웠을 거예요. 자, 재산세 갈까요? 재산세. 역시 재산세도 납부세액에서 20% 뭐로 내야 되죠 여러분? 한 번 더?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보유세 중에서 하나가 더 있죠. 뭐죠 여러분? 지역 자원 시설세 있죠 여러분? 지역 자원시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얘는 재산세 병기세라는 게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가세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체킹해 두십시다. 지역 자원시세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예, 프린트 7쪽 잠깐 보실래요? 7쪽 보시면요. 요 쓰지 않으셔도 여기 나와 있어요. 7쪽에 보면 그죠? 7쪽 맨 위에 보시면 여러분 본세와 그 옆에 부가세 나와 있죠? 예. 잘 보이시나요? 예. 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너무 쓰지 마시고요. 예. 1년 내내 쓰다가 시험 보러 가죠. 외우지 못하고. 예. 자,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유세 중에서 우리 하나가 더 있죠. 뭐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유세 세 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배우냐? 앞글자 따서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여러분 보유세는 어떻게 배운다 여러분? 재지, 종 이렇게 배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유세 세 가지 어떻게 배운다고요? 재지, 종 앞글자 따서.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이야. 보유세 세 가지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재지, 종 그러면 되죠.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죠. 이 중에 여러분 종합부동세 여기 종합부동산세부터는 무슨 세고 여러분? 국세. 취득세부터 지역자원세는 무슨 세 여러분? 지방세.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를 뭐로 한 번 더 내야 되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한 번 더 내야 되죠. 자, 이제 지방교육세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왜냐면 지방교육세는 뭐일 때만 나오는 거야? 지방세일 때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뭐니까? 국세니까 이제 지방교육세가 못 나고 뭐가 쫓아나왔다? 농어촌 특별세가 나왔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 부동산을 처분하면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소득세가 있는 곳엔 소득세 10% 상당액에 뭐가 쫓아 여러분죠? 지방소득세가 꼭 쫓아오죠.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뭐가 있는 것은 소득세가 있는 것은 항상 뭐가 온다?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가 꼭 쫓아와요. 주의할 사항은 원래 여러분 지방소득세 부가세에다가 과세 방식을 바꿔서 이거를 독립세로 바꿨죠. 독립세. 그래서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지만? 독립세지만 항상 글자들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소득세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다.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한다고 여러분? 지방소득세 몇 프로예요 여러분? 10% 꼭 나와. 하여튼 소득세 그러면 뒤에 무조건 뭐가 쫓아온다? 지방소득세 몇 프로예요? 10%가 꼭 쫓아오는데 주의사항 이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고요? 독립세입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에서 감면을 받았다. 그러면 감면세액에 대해서 20% 뭘로 한 번 더 내야 되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되죠. 농어촌 특별세. 자, 그래서 요거 한 번 좀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때 요 취득세, 등록물세, 재산세, 지역, 자원세, 종부세, 양도세 때 이렇게 기준이 되는 조세를 뭐라 하냐면 본세. 기준이 되는 조세다 해서 본세. 이 본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낸다. 무슨 세 여러분? 부가세. 그래서 이러고 한 번 좀 봐주시고요. 가능하면 이제 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5월달부터는. 어차피 이제 외워야 되니까 이해가 아니야 여러분. 다른 과목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지금부터 이제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왜? 외워갖고 고사장이 그걸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일단 부가세 요 정도를 하고요. 한번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다시 어디 오시냐면 여러분 1쪽으로 다시 오셔갖고요. 자, 양가로 5번이 여러분 기타에서 여러분 여기 재산세 체킹합시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재산세 별표 하나. 자, 재산세는 글자들 여러분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니까 지방세인 재산세 이름이 똑같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요거를 무리군자 써갖고 재산세군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러면 얘는 글자 그대로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고 여러분? 재산에 대하여 직접 부과되는 조세를 뭐란다 여러분? 재산세 또는 재산세군이라는데 요거를 여러분 적으세요. 꼭 중개법에서 요걸 뭐라 표현하죠? 요거를 중개법에서 여러분 당해세라고 합니다. 적으세요. 중개법에서 요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당해세라고도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재산세. 그러니까 이름이 지방세인 재산세 똑같아서 요걸 지방세인 재산세와 구분해서 재산세군 이러는 교수님도 계시고 중개법에서 요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여러분? 당해세라고 한다. 기억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얘는 글자대로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야? 재산.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뭐죠? 보유세. 뭐죠? 재지종. 얘들은 재산을 다 뭐 할 때?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죠. 재산세, 지역, 자원세, 종합부동산, 부동산이란 재산을 뭐 할 때?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야. 그래서 어떻게 배운다 그러면? 재지종, 보유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뭐가 쫓아온다고 그랬죠? 재산세가 부과되면 뭐가 쫓아온다고요? 지방교육세가 쫓아오죠. 지방교육세. 네. 그리고 지역자본시장 부가세 있다 없다? 없다. 자, 종합부동산세 역시 뭐가 쫓아오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쫓아오죠. 그래서 얘들은 하나같이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고요? 재산.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군 또는 당해세는 어떻게 변다? 재지종과 그와 부가세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재지종과 그 관련 부가세는 대표적인 당해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리 또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대표적인 세금이 우리 있죠.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에는 빠져 있지만 뭐가 있죠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고 싶은 세금이 있다면은 대통 내고 싶은 게 바로 요거예요. 뭐 상속세, 증여세. 이거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내고 싶어요? 근데 마음은 있죠. 근데 문제는 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 이런. 정말 저는 상속세, 증여세 원없이 한번 내보고 싶어. 이때 얘들은 다 하나같이 여러분 사후의 무상 이전, 생존 시 무상 이전, 다 무상 이전에서 부과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또 요런 것도 있죠 여러분. 우리 자동차세. 시험범위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요런 것도 다 하나같이 뭐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재산세에 거기 이렇게 있죠. 당구장 표시해놓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죠. 얘들은 이 재산세는 여러분 피담보 채권의 설정일자와 관계이시 없이 미칠 항상 우선 변제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야. 이거 여러분 중개업법에서 경락가액 배분순위 배우셨나요? 중개법 할 때 경락가액 배분순위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배웠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배웠죠? 경락가액 배분순위 1순위가 뭐였죠 여러분? 묻는 놈이 나쁜 놈이죠? 경락가 결정됐어. 그러면 이제 그걸 채권자 등의 어떤 배당 신청해서 이제 배분해 줘야 되잖아. 이때 1순위를 먼저 배당하는 게 뭐죠? 공익비용. 채권자 그 공매 경매를 집행하는 것에서 발생한 비용, 채권자 모두의 만족에 의해서 발생한 비용이 바로 공익비용이죠. 그 다음 2순위가 바로 뭐였죠 여러분? 우리 임금채권 들어보셨나요? 3개월간의 임금채권. 그리고 요가 동순위로 또 나온 게 뭐였죠 여러분? 2순위로 동순위 나오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공부하셨던 바로 뭐 지역별 최우선 서액 변제 보증금 했죠? 그죠? 네, 그게 2순위죠. 이제 3순위가 바로 뭐냐면 이제 피담보 채권과 자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해서 담보 채권, 그 다음에 우리 세금을 붙여서 조세 채권. 자 3순위 여러분 여기서 치열하는가? 자 은행에서 대출금을 실행하면서 저당권 설정해놨죠. 그리고 여기 대해서 이 재산에 대해서 뭐가 붙었어요 여러분? 세금. 자 그럼 이때 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이 붙었다. 결론 둘 중에 어떤 놈이 먼저 받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한다. 이거 은행에서 설정한 담보채권과 조세채권 세금이 붙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둘 중에 어떤 놈? 빠른 거. 둘 중에 빠른 거. 다만 아무리 둘 중에 빠르다 하더라도 뭐는 당해세가 있으면 당해세는 근저당권 등의 설정일자와 관계일시 없이 항상 당해세가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보죠. 여기 부동산이 있네요 여러분. 부동산이 있는데 자, 요 부동산에서 2015년 5월 4일 날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은행에서 대출 기표하면서 저당권 설정했네요. 왜 5월 4일이죠? 어린이날이잖아. 그 다음 날이. 어린이날 보내면 은행에 대출 받아야 되지 않아? 요즘은 요 정도 해줘야 되잖아 애들한테. 그래서 5월 5일 날 또 5월 8일 날 하여튼 우리 5월달은 무슨 달? 가정의 달이 돼. 가정이 죽는 달이야.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이 죽는 달이 바로 5월달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5월 5일 날 보내기 위해서 대출 받았죠. 자, 그 다음에 2016년, 2017년 부가가치세가 체납이 됐네요. 부가가치세. 자, 그 다음에 2019년, 2018년도 할까요? 재산세가 체납이 됐네요. 자, 그리고 이때 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이걸 경매 집어넣었죠. 자, 그러면 1순위 공익비용 받아가고 2순위 임금채권 등 받아가고 이제 3순위 이제 누가 받아갈 거냐 이제 먼저. 그럼 여기서 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이 붙었다. 그럼 일단 뭐부터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 당해세 있는지 보셔야 돼요. 당해세. 당해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재산세 있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은행에서 먼저 저당권 설정해서도 얘가 먼저 받아간다는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얘가 무슨 세, 여러분? 당해세. 그럼 얘가 먼저 받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담보채권과 조세채권 붙었죠? 그럼 둘 중에 어떤 너? 빠른 너, 빠른 너. 그럼 뭐가 받아가는가? 은행에서 대출을 먼저 변제받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하는가, 여러분? 부가가치세 받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재산세구는 중개부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고 여러분 당해세. 자, 당해세 특징 잡읍시다. 얘들은 근저당권 설정 일자와 관계시 없이 항상 얘들이 무조건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당해세에 해당하는 거 뭐 재지종과 부가세 요 정도.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내고 싶은 세금 뭐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 요거는 아마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나오기는 힘들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산세가 나와 있죠. 자, 가산세. 우리 세법 용어 중에서 가산세와 가산금은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죠. 자, 별표 3개. 우리 조세총론 세법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특히 개정됐죠, 올해 2019년도다. 그래서 여러분 가산세, 가산금 뭐 구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만, 자, 이쪽 매니 좀 볼까요? 자, 가산세 의의가 있죠. 자, 가산세는 반드시 의의가 나올 때 뒤에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가산세는 반드시 뒤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 뭐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게 바로 가산세를 나타내는 정의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가산세는 반드시 뒤에 이 말 나와야 된다고. 뭐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해서 이행하지 않았어. 왜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어? 거기에 대해서 벌가금으로 부과하는 거죠. 벌가금으로 부과하는 거. 요걸 뭐란다고 여러분? 가산세. 마치 여러분 이건 중개부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개부에서 많이 들어본 게 바로 뭐죠, 여러분? 과태료죠. 과태료. 드러나 봤나? 중개부에서 과태료? 예.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법에서 수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근데 그 수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왜 안 했어? 그래서 뭘 부과해요, 여러분? 과태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했어. 그 매매 계약 체결부터 며칠이네? 여보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면 계약 체결부터 며칠이네? 6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실지 거래가를 뭐하게 돼서 여러분? 신고하라라고 돼 있죠. 신고해야 돼. 안 하면 뭘 때려? 과태료 때리잖아. 이때 이렇게 법에서, 행정법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세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여러분? 가산세란다. 되죠. 이때 가산세와 가산금은 서로 포함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줄,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밑줄 주셔야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구죠. 가산세와 가산금은 별개야. 발생 시점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서로 포함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하나 밑줄 좀 주세요. 가산세는
예,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어디다 밑줄? 산출세액에 밑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렇게 됐죠. 산출세액에 더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세법은 결론 이거 계산한 거죠. 뭐죠? 세금. 그러면 세금은 뭐에다가 여러분?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죠. 자, 그래서 산출세액이라는 것은 뭐에다가 과세 표준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나온 게 뭐다? 산출세액이죠. 여러분, 요거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과세산. 무슨 산? 과세산. 우리 이 근방에 가까운 산 무슨 산이 있어요, 여러분? 천마산.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천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가? 과세산이 중요한 거, 여러분. 그래서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뭐가 나왔다, 여러분? 산출세. 근데 여기다가 얘가 예배적으로 감면 대상이다, 면제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세액 감면이나 공제를 하고 나면 요걸 빼고 후의 금액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납부할세액이라고 그러는 거죠. 요 구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왔는데 그 산출세액 일정한 세액을 감면하거나 공제를 뺐다. 그러면 남은 금액이 뭐다, 여러분? 납부세액이다. 자, 이때 여러분 여기 2번 징수 방법이 있죠? 1번, 2번. 자,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해당 국세나 지방세의 세목을 한다. 밑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해당 국세나 지방세의 세목을 한다. 이때 해당 국세나 지방세가 무슨 대상이다?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가산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밑줄.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밑줄. 포함하지 않는다. 잡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멘트고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부동산 취득했어요.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지방세 뭐 내야 되죠? 취득세. 근데 제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안 했으면 너 왜 신고 납부 안 했어? 뭘 때려 여러분? 가산세. 그럼 이때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서 가산세 부과됐어. 그럼 가산세는 취득세와 별개다, 취득세에다 더하란 얘기야. 취득세에다 더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서 가산세 부과되면 이때 가산세는 취득세와 별개야, 취득세와 한 몸이야. 한 몸이 되는가? 그래서 한 몸이 되고 이걸 고지서를 보내준단 말이야.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항상 지방세, 죄송합니다. 가산세 해당 국세나 지방세 세목을 한다. 자, 양도소득세 얘기해 볼게요. 제가 부동산 양도했어요. 그럼 뭘 내야 되죠? 양도세 신고 납부하셔야 되겠죠? 근데 양도세 신고 납부를 안 했어. 그러면 너 왜 신고 안 했어? 뭘 때려? 가산세. 그러면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해서 가산세 때리면 이 가산세는 양도소득세와 별개다, 양도소득세 하나다. 양도소득세가 하나가 되는가? 이게 가산세 특징이야. 하나가 된다. 이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해당 국세나 지방세의 세목을 한다. 그런데 해당 국세나 지방세가 무슨 대상이 돼, 여러분? 감면 대상이 돼. 그 감면 대상을 신고 납부 안 한 것에서 때린 가산세는 해당 국세나 지방세가 감면 대상이라도 가산세나 감면한다고요? 감면하지 않는다고요? 감면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멘트야. 또 나올 수 있는 멘트야. 시험에 꼭 좀 체킹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의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가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신고와 그 다음에 뭐죠? 납부죠. 신고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럼 뭘 때려,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죠. 납부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뭘 때려?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여러분, 가산세 가장 기본이 두 가지야. 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야. 자,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특징은 여러분, 얘는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얘들은 여러분, 무슨 과세한다? 차등 과세입니다. 얘들은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무슨 과세한다? 차등 과세입니다. 얘는 죄질을 물어. 그래서 여러분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무슨 말이 나면, 부정이란 행위가 나면, 부정이라는 말이 나면, 여러분 부정이란 말이 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여러분 나쁜 거죠. 일단은 부정
그러면 사랑과 전쟁이 떠오르죠. 국민 드라마 있잖아, 우리. 아주 유익하죠? 그거 잘 보시면 여러분 민법에 해박한 지식이 쌓입니다, 여러분. 그럼 부정한 행위를 저지해서 죽어! 그래서 몇 프로 때린다, 여러분? 40%. 부정한 행위일 때 몇 프로? 40%.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외우시고요. 못 외우면 이제 여러분 신체 특정 부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 나중에 다 설명해 드려요. 어디 이용하라. 자, 그래서 부정한 행위일 때 몇 프로 여러분? 40% 죽어!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단순 무신고.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야. 몰라서 세법을. 그 몇 프로냐 여러분? 이때는 20%. 그 다음에 신고는 한다고 했는데 적게 해서 단순 과소신고 몇 프로 여러분? 10%. 자, 여러분 이거 정리합시다. 신고 불성실 가산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3가지. 부정한 행위 때 몇 프로? 40%. 단순 무신고 20%. 단순 과소신고 10%.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얘가 기본입니다. 단순 무신고일 때 20%인데 부정한 짓. 우리 세법에서 말한 부정한 행위의 대표가 바로 뭐죠 여러분?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정행위가 뭐예요 여러분? 이중계약서 작성, 다운계약서 이런 것들이죠. 이중계약서 쓰면 우리는 뭐야 여러분? 무슨 행위를 했다고 그래? 부정행위.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다운계약서 썼다. 그럼 여러분은 세법상 무슨 일을 저지른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가? 그러면 몇 프로 때려? 40%. 죄질이 무겁죠. 따블로 간 거죠. 요거에 따블. 그 다음에 얘는 단순 과소신고. 여러분 무신고와 과소신고는 같아 달라? 다르죠 여러분. 얘는 한다고 한 거고 얘는 안 한 거고 차이점이 다르죠. 마치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는 거하고 복습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하고는 성격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한다고는 했으니까 얼마로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2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몇 프로 여러분? 10%.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원래는 무신고 몇 프로인데 20%인데 부정행위면 따블로 가서 몇 프로? 40%. 한다고는 했는데 적게 했다. 이때는 10%. 그러면 과소신고의 반대는 뭐죠? 과다죠. 자, 납세 문제가 신고를 적게 할 수 때만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많이 신고 납부하는 건 말려 안 말려? 절대 안 말려. 이게 과세관청의 놀부심보야. 과세관청은 적게 낼 때 안 낼 때를 문제 삼지 많이 내는 거는 말려 안 말려? 절대 안 말려. 그래서 과다란 말은 없어. 내가 세금을 많이 냈어. 그러면 과세관청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너 많이 냈어 라고 말도 안 해줘요.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몰랐는데 내가 세금 많이 신고 납부해. 돌려줘. 그래야만 돌려줘. 안 그러면 절대 자발적으로 안 돌려줘. 그래서 이거 과세관청 놀부심 보는데 무슨 신고 여기는? 과소. 몇 프로 여러분? 10%. 자, 주의사항 여러분. 이때 요 가산세는요. 가산세는 적어놓으세요. 얘는 저 과세산에다가 납부세일 때 여러분 얘는 납부세 기준이다. 요거 꼭 적으십시오.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산세 때린다. 산출세 기준이 아니라 납부세 기준입니다.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 볼까요 여러분? 자, 요게 올해 개정됐죠.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세액이나 납부는 했는데 적게 납부한 부족세에다가 자 여기 이게 여러분 어렵죠. 10만 분이 얼마 여러분? 25. 아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 뭐 당장 못 해도 좋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가 올해 인하가 된 거죠. 그래서 10만 분의 25. 자, 곱하기 여기는 뭐죠 여러분? 연체 일수, 지연 일수죠. 하루당 얼마 붙는다는 얘기 여러분? 10만 분의 25, 0.025%가 붙는 거죠. 그래서 하루당 10만 분의 25가 붙는다.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10만 분의 25 밑줄 좀 쳐주시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가산세와 가상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요, 여러분. 자, 그 밑에 가산세, 과세 여부에서 여러분,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네요. 자, 여러분, 신고 안 했다, 그럼 못 때린다 했죠, 여러분? 무신고. 근데 여러분, 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여러분,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체킹합시다.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있대. 자, 거기 여러분 박스 밑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뭐가 있죠?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요 세 가지 특징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 이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를 안 때린대. 이때의 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어디서 봤었던 거죠, 여러분? 부가세죠, 부가세. 부가세. 또 하나가 있네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제외. 요거 체킹해 두십시다. 요거 아직 안 났습니다. 부가세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와 정부 부가과세인 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제외한다. 잡으셔야 됩니다. 자, 나는 적게 신고를 했는데도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부과하지 아니한데 제외되는 게 있는데 그 제외되는 게 바로 뭐냐면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여러분 결론 요 부가세인 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안 때리고 무신고 가산세도 제외하고요.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다고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뭐는 안 때리죠?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죠? 근데 과소신고 가산세에서는 지금 빠져있죠? 즉 종부세는 뭐는 안 때리냐면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적게 신고 납부하면은 과소신고 가산세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린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최근에.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출제에 문제를 내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책에 있는 걸 다 완벽하게 외우면 좋은데 다 완벽하게 외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출제에 어떻게 문제를 만드는가, 문제를 만드는 그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출제들 이런 거 좋아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무슨 세? 부가세. 얘들은 무슨 가세가 되는 애야? 이중가세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본세에 대해서 이미 가산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이 자식까지인 부가세까지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고. 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에요? 아니라고 했죠. 다시 한번 종부세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부가세처럼. 그런데 뭐는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한다. 그러니까 출제는 이걸 좋아하죠. 종부세를. 종부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 좋아하죠, 출제위원은.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이게 나왔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다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은 부가징수 방법의 원칙이 뭐죠? 정부 부가과세죠. 즉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거, 세무서장이 계산해 주는 거. 세무서장이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죠? 고지서.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신고라는 것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할 수가 없죠. 그런데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나는 고지서대로 신고 납부를 안 하고 내가 직접 계산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신고 납부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종부세 가장 중요한 특징, 종부세 부가징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원칙은 뭔데? 정부 부가과세인데 납세 의무자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특징이야.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 무신고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내가 굳이 뭐 하겠다면 신고하겠다면 신고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그 신고할 때 뭐 했으면 적게 신고하면 그때는 10%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종부세 특징이죠. 그래서 결론 냅시다. 종부세는 뭐는 때리지 않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뭐는 과소신고 가산 10%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나 뭐는 부가세는 둘 다 과세하지 않죠. 그러나 무슨 일을 저지르면 부정. 이때는 다 때려 안 때려? 이때는 다 때리는가? 자,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 부동산 취득해서 드디어 기다리던 부동산 취득했죠. 무주택에서 벗어났어. 이제 드디어 내 명의로 주택 샀어. 그러면 부동산 취득해서 뭘 내야 되냐면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 모두 농어촌 특별세와 모두 지방 교육세도 함께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요 취득세를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얘기야. 몰라서. 우리는 세법을 공부 안 했으니까 몰랐단 말이야. 그 취득세 신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너 왜 취득세 신고 안 했어? 몇 프로 때려? 20% 무신고 가산세 때린 거죠. 그럼 이미 취득세에 대해서 가산세 20% 부과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면 그 자식인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또다시 무신고 가산세 때리겠다 때리지 않겠다? 때리진 않겠다. 왜? 부모한테 이미 때렸으니까 자식까지 연좌제를 묻지는 않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나는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했어. 적게. 과소신고. 취득세를 과소신고했어. 그럼 몇 프로 때려? 10% 떼죠. 그럼 얘가 줄어드니까 농특세와 지방세가 줄어들겠죠. 그럼 요 적게는 농특세와 지방세는 또다시 가산세 때려 안 때려? 안 때린다고. 이미 뭐에 때렸으니까? 취득세 때렸으니까. 이해하셨나요? 근데 저는 여러분 다운 계약서 썼어. 무슨 계약서 썼어요? 다운 계약서. 다운 계약서 우리 세법상 무슨 행위야? 부정행위죠. 그러면 죽어! 몇 프로 때려야 돼? 40%. 그러면 얘가 줄어들으니까 농특세와 지방세가 줄어들겠죠. 다운 계약서에서. 그러면 이때 농특세와 지방세나 부가세, 가산세 때려 안 때려? 어? 이때는 때린다고. 농특세와 지방세에 적게 한 것에 대해서 40% 때린다고. 얘는 무슨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때는 부모고 자식고 다 때리는 거야. 요거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단순 과소신고, 단순 과소 무신고 요거 제외된다는 요 의미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예. 다 아시는 걸 텐데 제가 지금 혼자 흥분했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7번 가산금 봅시다. 가산금. 가산금은 반드시 뒤에 이 말 나야 돼. 밑줄. 납세 고지서 등의 적게는 언제까지 여러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밑줄 쫙. 고지서 등의 적게는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 그러면 여러분 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언제까지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언제까지 안 한 거야? 요거는 신고 기한까지 안 한 거죠. 그죠? 신고 기한까지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게 바로 뭐고? 가산세죠.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네, 이게 가산금이죠.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때 뭐가 부과된다고 여러분? 가산세고요. 고지서 등에 적힌 납세 고지서 등에 적힌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부과되는 게 여러분? 여기는 가산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체킹해 두셔야 돼요. 자, 봐.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 안 했어요. 그때는 가산세.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 안 했어요. 가산금. 이거는 여러분 우리 매달 경험하잖아. 매달 각종 공과금 고지서 날라오잖아. 그 고지서만 지금 우리 돈 받아 여러분 우리 한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씨. 그러면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납부를 안 하면 이때 연체료가 부과되죠. 그 연체를 우리 뭐라고 표현한가 여러분? 가산금 그러는 거죠. 가산금. 그래서 꼭 체킹해 두셔야 돼요.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 안 했어요. 가산세. 납부 기한까지 납부 안 했어요. 가산금. 오케이? 구분돼요? 예. 근데 이 가산금은 두 가지로 구분하죠.
뭐와? 일반 가산금과 일반 가산금과 뭐를 구분하죠, 여러분? 중가산금이 구분돼요. 자, 결론. 만약에 가산금이 시험에 나오면 출제는 반드시 답은 중가산금에서 물어볼 겁니다. 가산금에서는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 구분해서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요? 중가산금이 더 중요합니다. 답은 여기서 찾으셔야 합니다. 일반 가산금은 여러분 무조건 하여튼 제 날짜 내일을 안 했다 그러면 무조건 체납액에 대해서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무조건 몇 프로야? 3%.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죠? 이건 이해가 아닙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무조건 몇 프로다고요? 3%죠. 3%. 그런데 중가산금은 특징 가산금에 더하는 거죠. 근데 무조건이야 조건부야. 예, 중가산금은 조건부 중첩적 규정이죠. 조건부 중첩적 규정입니다. 자, 여러분 법 규정은 크게 선택적 규정과 중첩적 규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중첩적 규정은 글자 그대로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는 A and B를 말하고, 선택적 규정은 글자 그대로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A 또는 B죠. 근데 얘는 무조건이 아니라 뭐야? 조건. 어떤 조건이냐? 체납액이, 자, 국세는 얼마죠, 여러분?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요? 30만 원. 이거 꼭 외우셔야 되는 거죠. 기억해 두셔야죠, 뭐. 자, 이상이면 중가산금을 적용하는 거고요.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보세요. 100만 원, 30만 원도 중요하지만 이상으로 나왔을 때 중가산금을 때리는 거고, 뭐로 나오면 미만일 땐 중가산금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자, 중가산금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 우리 체납액에 대해서, 자, 여기 또 개정됐죠. 작년까지 1000분의 10이었다가 올해부터 얼마로 바뀌었어요? 10,000분의 75로 바뀌었나요? 예. 그 대신 여기는 연체 일수야, 연체 월수야? 여기는 월수. 일수가 아니라 뭐다고요, 여러분? 월수죠, 월수. 이때 연체 월수는 무지하냐? 아니, 몇 개월 한도를 하죠? 60개월. 예. 60개월은 몇 년에서 나온 거죠? 5년이죠, 5년. 5년이 뭐야, 여러분? 소멸시효 기간. 예.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납세 고지서 날라왔네요. 고지서에 적힌 세액을 보니까 고지세액은 50만 원이요, 여러분. 고지세액이 얼마다고요? 50만 원. 그리고 납부 기한을 보니까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래.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7월 말까지 못 내고 실제 납부는 언제 납부했냐? 11월 5일 날 납부했다 봅시다. 자, 얼마짜리 고지서 날라왔어요? 50만 원짜리. 언제까지 내라고 하세요? 7월 말. 근데 저는 7월 말까지 못 내고 언제 냈다고요? 11월 5일 날에 납부했대요. 그러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으니까 가산세야, 가산금이야? 가산금. 자, 그러면 이제 가산금 때립시다. 근데 이때 이 가산금은 국세일 때와 지방세일 때에 차이가 나는 게 있죠. 국세와 지방세 때 차이가 나는 게 뭐야, 여러분? 일반 가산금은 차이가 있고 없고? 없어? 일반 가산금이나 국세, 지방세 무조건 몇 프로고? 3%야.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가? 중가산금 부과 조건이 다르죠. 그러면 일단 어쨌거나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납부를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무조건 뭐는 때려? 일반 가산금 무조건 때리는 거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얼마? 5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3%. 그럼 얼마? 15,000원. 무조건 때리는 거죠. 국세, 지방세고 나발이고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지서에 보면은 고지서에 납부 기한이 있고 금액이 두 가지로 구분됐죠. 하나는 뭐 납기 내, 그리고 요 날짜 지나면 뭐야? 납기 후. 그죠? 집에 가서 한번 고지서 보시라고. 그래서 자, 납부 기한까지 내실 때는 10,000원 내세요 라고 했는데
납기후는 1,300원 내세요. 그럼 요 300원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연체료죠, 연체료. 바로 요 가산금 얼마? 3%. 그러면 중가상금 이제 때릴 건지 안 때릴 건지 판단해야 되죠. 국세면 이게 고지된 세계 뭐라면 국세면 중가상금 부과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국세는 얼마 이상일 때 때린다 그랬으니까 100만 원인데 지금 고지된 세가 얼마니까? 50만 원. 그래서 국세라면 뭐는 없다? 중가상금은 없다. 근데 이게 만약에 뭐라면 지방세면 중가상금 와야 돼, 안 와야 돼? 때려야죠. 30만 원 이상 안 냈으니까. 자, 때립시다. 50만 원 곱하기 1000분의 10이 아니라 이제 만분이 얼마? 75, 0.075인가요? 예. 그게 더 어려워, 우리는. 자, 이제 뭐야, 여러분? 연체 월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측손? 자,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7월 말까지 내야 되는데, 자, 7월 말까지 냈어, 못 냈어? 못 냈어. 몇 월 들어가서?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말은 안 지났죠. 그러니까 실제 월수가 지나간 건 몇 개월이야? 3개월이죠.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래 절대 실수 안 해. 어설픈 암산하다 틀리면 일 나는 거야. 그냥 자연히 우리끼리만 보는 거야. 7월 말 안 냈다고?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은 안 지나갔네? 연체된 월수 몇 개월? 3개월. 자, 그럼 요거 계산해 주세요. 50만 원 곱하기 만분의 75 곱하기 3개월, 3월 하면. 빨리 하세요. 3월 15, 3월 15, 7월 15. 11,250원 나오나? 계산 좀 해. 아니, 나 몰라. 그냥 암산해 본 거야. 여러분이 계산하지. 여러분 세포 시간에 계산기 갖고 다녀야 돼. 없으면 핸드폰에 계산기 있잖아. (50만 원) 곱하기 75 곱하기 10,000원으로 나눈 다음에 3 곱하라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 이제. 이래고 이거 여러분 학교는 어떻게 물어? 계산 문제? 11,250원 맞아요? 맞아, 틀려? 맞아? 여보세요? 11,250원 맞아? 자, 그러면 지방세 때는 가산금 얼마 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방세 때는 가산금 얼마 내야 돼? 26,250원 내야 되겠죠? 국세는 얼마만 내면 되고, 국세는 일반 가산금 얼마만 내면 되고, 15,000원만 내면 되는 거고, 이게 뭐면 지방세는 얼마 내야 된다고? 26,250원. 요거 맞다면, 요게 맞다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요거 간단한 계산형 문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구분하시는데, 결국은 국세와 지방세에서 일반 가산금은 구분 이시 없이 무조건 몇 프로 여러분? 3%. 자,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중가산금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국세는 얼마 이상이 때리고 100만 원, 지방세는 얼마 이상이 때 30만 원. 요게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이죠. 나머지 계산 구조는 똑같은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물론 거기 이제 비고란에 보시면, 비고에 보시면 국세, 가산세나 가산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국세에서 물어보나 지방세에서 물어보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네. 다만 차이점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중가산금 이런 데서 차이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가산세,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한다. 여러분 거기 비고란에 보면 여기 밑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좀 밑줄 치워주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한 줄로 묶으시고요. 우리 지방세법을 공부할 때 이렇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나오면 여러분 적으세요. 과세권자. 저거 과세권자 또는 뭐 과세주체 같은 말이죠.
다시 한번요. 우리 세법 공부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 과세권자.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가산세, 가산금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용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쉴게요. 예.